50세 추경자 씨는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며느리의 행동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은행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러게요.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해줘서 고마워요. 약 2년 전, 추 씨는 자주 들리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 은행이었는데 추 씨가 아들 결혼 자금을 따로 모아주느라 거의 매주 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추 씨를 매일 같이 반겨주는 여직원 수정이 있었죠. 오늘도 아드님 결혼자금 저축하러 오신 거죠? 응, 맞아요. 아이고, 이거 참. 매번 이렇게 직접 부탁해서 미안해요. 내가 바깥에 있는 기계를 쓸 줄 몰라서. 미안하기는요. 제 직업인걸요? 추 씨는 내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매번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수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모도 참하고 성격도 싹싹한 것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오늘은 얼마 예금하시겠어요? 평소처럼요. 100만 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매주 입금하는 100만 원. 아무리 아들 결혼 저축이라고 해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추 씨네 집안은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추 씨의 남편이 젊을 때부터 시작한 건설업 덕분에 나름 성공한 편이었거든요. 집안 소유 건물도 있고요. 당시 거의 1년 동안 매주 100만 원을 저축하던 추 씨였기에 수정도 궁금증이 동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큰 금액을 입금하시고? 아드님이 부럽네요. 부럽긴요. 아직 자기 짝도 못 찾은 걸 돈부터 붓고 있고 나중에 내 노후 자금으로 쓰는 건 아닌가 걱정이에요. 아, 아드님께서 아직 싱글이세요? 아드님은 무슨 수정 씨하고 나이도 비슷할 텐데요, 뭘. 네, 맞아요. 아직 싱글에다가 듣기로는 여자 경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대화를 계기로 추 씨는 은행 창구 직원 수정과 점차 말문을 텄습니다. 가볍게는 입금하는 돈 이야기부터. 그런데 이렇게 매번 큰 금액을 입금하시면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부담되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 남편이 젊을 때 고생을 한 터라 돈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깊게는 집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요? 남편분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작은 건설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갈수록 사모님이 부럽네요. 성공한 남편도 있으시고 아드님 미래도 창창하고요. 아이고, 창창은 무슨. 과찬이에요. 사실 추 씨가 수정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단순히 싹싹하고 외모가 준수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귀를 지나가는데 퇴근한 걸로 보이는 수정이 길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붙들고 있는 걸 우연히 봤거든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요즘 시대에 아직도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구나 싶어서 추 씨는 그때부터 수정을 더욱 좋게 보았답니다. 며칠 후 추 씨는 마음을 먹고 은행 창구에 들러 말했습니다. 수정 씨, 혹시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밥 한 끼 하는 건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정은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저요? 어머님하고요? 응. 내가 수정 씨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추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수정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어머님. 저녁에 봬요. 그날 저녁 추 씨와 수정은 은행 근처 한정식집에서 마주 앉았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돌았죠. 추 씨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번에 수정 씨가 길에서 할머니 도와주는 걸 봤어요.
수정은 그제야 추 씨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짐작했다는 듯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뻘이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나서서 남을 돕는 젊은이들 흔치 않거든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세요?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추 씨의 솔직한 말에 수정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안 평범한가요, 뭘. 그리고 수정 씨는 특별해요.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추 씨는 은근슬쩍 본심을 담아 수정을 떠보았습니다. 해서 지금 수정 씨는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요? 남자친구요. 아, 지금은 없어요. 작년에 헤어졌거든요. 그래요, 잘 됐네. 네? 그런가요? 추 씨와 수정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수정의 입장에서는 추 씨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추 씨는 그런 수정이 마음에 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결국 먼저 추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혹시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요?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착하고 성실한 녀석인데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밥이나 한번 먹어봐요. 수정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추 씨는 그런 수정이 혹여나 거절하면 어쩌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가 되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아드님도 분명 좋은 분이실 것 같고요. 수정의 말에 추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이미 결혼이라도 한 듯 기뻐하며 손뼉을 쳤죠. 그럼요. 우리 아들 내가 보장한다니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만 만나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정식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추 씨의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수정과의 약속 당일 아이고 정말. 너 또 왜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었어? 당장 벗어. 내가 다른 옷 골라줄 테니까. 추 씨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직접 다듬어주며 여간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 아들이 즐겨 입는 칙칙한 체크무늬 셔츠와 헐렁한 면바지는 버려버리고 세련된 화이트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꺼내 들었답니다. 엄마, 저 이런 스타일 안 입는 거 아시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얘는 뭘 또 몰라. 오늘 너 수정이 만나러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이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가만히 좀 있어봐. 추 씨는 마치 어린아이 옷 입히듯 아들의 팔을 셔츠 소매에 억지로 끼워 넣으며 핀잔을 줬습니다. 수정이 걔. 진짜 좋은 애야. 엄마가 보장한다니까. 너 이번에 놓치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추 씨는 아들의 옷깃을 매만지며 마치 세뇌라도 하듯 같은 말을 반복했죠. 아들은 그런 추 씨에게 나름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근데 엄마, 저 진짜 여자 경험 없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망쳐도 괜찮은 거죠? 추 씨의 아들은 누가 봐도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추 씨의 아들은 번듯한 대학병원 의사였지만 평생 공부만 한 전형적인 범생이었거든요. 소개팅은커녕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순진하다 못해 호구에 가까운 녀석이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엄마 말 잘 듣고 수정이한테 싹싹하게 굴어. 절대 네 자랑 늘어놓지 말고. 여자들은 그런 거 싫어해. 그냥 들어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줘. 알았어?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 원래 말주변도 없고 숙맥이라는 거요. 아휴 답답해. 그럼 그냥 수정이가 하는 말에 그냥 무조건 맞장구라도 쳐.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우와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다른 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 같은 거 이야기하면 단박에 거절당한다. 추 씨는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죠. 여하튼 오늘 잘하고 와. 엄마가 수정이한테 너 엄청 칭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추 씨는 마치 수능 시험장에 아들을 들여보내는 엄마처럼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같은 싹싹한 아가씨라면 아들의 어리숙한 면도 잘 감싸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초조하게 집안을 서성이던 추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아들이었죠. 여보세요? 아들. 어떻게 됐어? 수정이랑 헤어진 거야? 추 씨의 다급한 목소리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에서는 밝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만났어요. 그냥 잘 만난 거 말고. 그래서 어떻게 좋게 헤어졌냐고. 그럼요. 다음에 만날 약속까지 한 걸요. 그래?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다음 날 추 씨는 수정에게 점심시간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만남은 어땠는지 묻기 위해서였죠. 수정 씨, 잠깐 통화 가능해요? 물론이죠,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편하게 수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나야 편하고 좋지. 그래서 수정아, 어제는 어땠니? 우리 아들 너무 어리숙하지? 어리숙하긴요. 너무 점잖고 진중하던걸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아이고 수정이 네가 좋다니 내 마음이 다 놓인다. 요즘 사람들이 하도 나한테 왜 이렇게 남자처럼 변했냐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설렌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수정이 네 말을 들으니까 설레는 감정이 막 샘솟네. 정말요, 어머니? 추 씨는 마치 자신이 연애라도 하는 양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수정은 추 씨의 솔직한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 점심시간 끝나가서 이만 가볼게요. 통화를 마치고 추 씨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마침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추 씨를 쳐다봤죠. 여보, 당신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나쁜 일인가? 한의사 원장이 또 당신한테 폐경 때문에 장침 맞으라고 했어. 아이 진짜. 그놈의 폐경 소리 오늘은 안 듣나 싶었는데. 하여간 당신은 눈치가 없어. 추 씨의 일갈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또 말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장가? 누구랑? 저번에 내가 말한 은행에서 만난 그 아가씨 있잖아요. 수정이.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둘이 만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마음에 드나 봐요. 추 씨는 남편에게 수정과의 통화 내용을 침 튀기며 설명했죠.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그래? 그 아가씨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이야도 칭찬을 하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어휴 만나보기는 무슨. 당신 같은 중늙은이가 찾아가면 깜짝 놀라죠. 중늙은이라니. 내 나이가 아직 52밖에 안 된 걸.
무튼간에 거참 벌써 우리 아들이 결혼 준비를 다 하고 확실히 아이를 일찍 낳으면 이런 점이 좋다니까? 무튼간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 병원 다녀올 테니까. 없는 사이에 몰래 은행 가서 진상 부리지 말고요. 그래. 장 원장한테 안부 인사 잘 전해주고. 추 씨는 남편의 동창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따로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어요. 배경에는 청리자감탕이 제일 좋다니까요. 또 그놈의 폐경 소리. 추 씨는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는 장 원장의 누런 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어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빨 사이에 덕지덕지 낀 고춧가루가 말을 해주네요. 그래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이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이요? 추 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원장실 문이 열리더니 한의원 직원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을 문 사이로 빼꼼 내밀고는 말했죠. 원장님, 한약 달인 거 확인 좀 해주세요. 여자의 이빨 사이에도 고춧가루가 껴있는 것을 확인한 추 씨가 장 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장 원장은 여자 직원에게 보일라 황급히 자기 이빨을 손으로 가린 다음 말했습니다. 그래, 예린 씨. 내가 금방 갈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네, 원장님. 여자가 문을 닫자 장 원장은 황급히 가래침을 끌어모아 추 씨의 발치에 있던 쓰레기통에 뱉었습니다. 아우, 더럽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요. 사람을 만나는데 매너를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장 원장은 가글까지 해대며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연신 빼내려 안달이었습니다.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추 씨는 속이 메스꺼렸고 어디에든 토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먹을 쥐고 뭐하는 짓거리냐며 으름장을 놓고 싶기도 했습니다. 책상에 놓인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고춧가루를 빼내던 장 원장이 추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열이 오르는 모양이네요. 네? 얼굴이요. 아주 화끈거리는 게 전형적으로 폐경으로 인한 상혈감. 안면 홍조인데 진짜 아까부터 짜증나게 자꾸 그놈의 폐경. 폐경. 추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장 원장은 굳이 말리지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남편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난 진심으로 우리 추 여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달인 한약이면 끓어오르던 남성 호르몬도 내려간다니까. 생각해봐요. 다시 여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요? 다시 여자로 살 수 있다니. 그럼 지금의 나는 뭐 여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추 씨의 말에 장 원장은 잠시 멈칫하고서는 이빨 사이를 혀로 쯧 대더니 아니 뭐 굳이 그렇다기보다는 됐어요. 추 씨는 곧바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장 원장이 뒤에서 침도 맞아야 한다며 뭐라고 중얼댔지만 추 씨는 무시하고 계산대로 갔죠. 침 안 맞았는데 그냥 침값까지 계산해 주세요. 2번 다시 여기 안 올라니까. 추 씨의 말에 계산대에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추 씨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 이빨에는 고춧가루는커녕 아무것도 껴있지 않은. 그러니까 장 원장과 젊은 여직원이 둘이서 오붓하게 김치찌개를 먹을 동안 무료하게 카운터를 보고 있었을 것 같은 인상의 중년 여직원이었습니다. 중년 여직원은 약간은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 선풍기를 얼굴을 향해 계속 고정한 상태였죠. 원장님이 한약 가져가시라는데 그것도 포함할까요? 그쪽은 드세요? 네? 장 원장이 다리는 한약이요. 그쪽은 드시냐고요? 저는 못 먹죠. 한약값이 쌓이다 보면 한두 푼이 아니라서. 그럼 내 거 결제할 테니까. 그쪽이 드세요. 네? 정말요? 중년 여직원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잠시 눈을 끔뻑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결제를 마쳤습니다. 추 씨는 그대로 씩씩대며 한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망할 자식이? 지가 역세권 한의원 원장이면 다야? 바람피다 이혼한 주제에 한의원에 갓 들어온 젊은 애한테 추궁거리는 주제에 그것도 8,900원짜리 점심 메뉴 김치찌개로 말이야. 추 씨는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에나 들어가 열을 식히고 싶었죠. 하지만 카페로 가자니 돈이 아까웠고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딱 한 군데가 떠올랐습니다. 수정이가 있는 은행으로 가야겠다. 그즈음 추 씨에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를 남자처럼 보는 남편도 늘 답답한 쑥맥처럼 구는 아들도 아닌 바로 은행의 수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는 적당히 에어컨도 나오니 나쁜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행에 가서 추 씨가 발견한 광경은 뭐야, 우리 남편이랑 수정이잖아? 남편과 수정이 둘이 함께 은행 앞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농담을 한 건지 무언가를 이야기하자 수정이 남편의 어깨를 치며 깔깔대며 웃더군요. 부녀 수준의 나이 차이를 가진 둘이었지만 이미 남편의 친구 장 원장이 더럽게 추근대는 꼴을 보고 와서인지 추 씨는 불쾌한 기분에 얼른 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수정아, 아하, 어머님 오셨어요. 당신 왔어? 추 씨는 잠시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상한 기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들고 있는 자그마한 간식이 있었죠. 추 씨의 시선을 느낀 건지 이내 남편이 움찔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거? 마카롱이야. 수정 씨가 나한테 선물로 주더라고. 원래는 자기가 먹으려다가 나한테 양보한 건데 안 받기도 뭐해서 말이야. 마카롱? 핑크색 마카롱. 추 씨는 눈을 2번 그리고 3번 끔뻑였습니다. 남편이 그런 추 씨를 보며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바보처럼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연애 때 이후로 마카롱을 받은 건 처음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당신도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뭔데? 응? 내가 예전에 좋아했다는 이런 게 대체 뭐냐고. 뭐냐니?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여성스러운 거라고 해야 하나? 남편의 말에 추 씨의 얼굴에 실금이 그어졌습니다. 추 씨는 그대로 남편을 지나쳐 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어디가? 남편은 그런 추 씨의 모습에 당황스러운지 수정에게 짧게 인사를 한 뒤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뭐야, 그렇게 무턱대고 가면 어떡해? 갑자기 왜 그러는데?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분명히 뭔가 나한테 삐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몰래 장 원장이랑 골프 치러 가서 그래? 아니면 저번에 걸린 비상금 때문에? 모른다고 했지. 아이 깜짝이야. 추 씨가 소리를 빽 지르자 주변에서 길을 걷던 사람들이 모두 그 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주변의 시선이 부끄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죠. 이 사람이 진짜 창피하게 왜 이래? 장 원장이 오늘 당신한테 약 다려준다고 했는데 깜빡한 건가? 야? 설마 그 망할 돌팔이 한약을 당신이 주라고 한 거야? 추 씨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안 그래도 요즘에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누가 그딴 거 해달랬어? 추 씨가 얼굴이 시뻘게 진 채 화를 내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까부터 왜 이리 소리를 질러?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지금 화 안 내게 생겼어? 그놈의 갱년기. 당신이 나 갱년기 되는데 도와준 거라도 있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은 그런 추 씨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어느새 주변에 모여 웅성대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됐다.
이 나이 먹고 와이프랑 대화를 하려고 한 내가 바보지.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시끄러워 비켜. 추 씨는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추 씨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추 씨를 보며 수군대거나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휴대폰을 꺼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군중 속에서 홀로 외롭게 있던 추 씨는 이내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보도블록 사이사이를 걸을 때마다 추 씨의 머릿속은 시끄러워졌습니다. 나이 먹고 와이프랑 대화를 하려고 한 게 바보짓이라고? 그럼 난 뭐지? 나랑 대화하는 게 바보짓이라면? 그런 나는 뭐란 말이야. 추 씨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수정과 대화를 하던 순간이 스쳤습니다. 서로 깔깔대며 웃으며 달콤한 핑크색 간식을 주고받는 순간이 왜 내가 그걸 보고 순간 화가 났던 거지? 스스로도 쉽사리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추 씨는 수정을 좋게 보고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행동이 아니라 둘의 모습이었죠. 남편은 내 앞에서는 그렇게 활짝 웃은 적이 벌써 오래되었는데 남편이 그처럼 웃은 걸 본 마지막 기억은 연애 때가 끝이었습니다. 추 씨가 미리 사다 놓은 예쁜 간식을 남편에게 주면 남편은 해벌쭉 웃으면서 그것을 조아라 받아먹었죠. 그러니까 추 씨는 오늘 자기의 구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낀 거였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올 수도 없는 추 씨와 남편만의 구역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질 않잖아. 사실 수정이 남편에게 포옹을 하건 간식을 가져다 주건 그런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추 씨를 여자로 온전히 바라봐 주는 것. 그것만이 추 씨가 바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갱년기 때문에 그래? 장 원장이 한약 처방 안 해줬어. 오히려 추 씨를 여자로서의 시절이 끝나버린 시든 꽃처럼 여겨버렸죠. 그건 추 씨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결국 그날 이후 추 씨는 남편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와도 냉랭하게 대꾸했죠.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시켜 먹을까? 됐어요. 알아서 먹을게요. 남편은 그런 추 씨의 반응에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너무 그렇게 혼자만 고립되지는 말자고. 어쩌다 남편이 외출 제안을 해도 추 씨는 단칼에 거절했죠. 주말에 함께 교회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볼까? 오랜만에 단둘이서 말이야.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요. 추 씨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낯선 이질감이 느껴졌죠. 이게 정말 나 맞아? 내가 이렇게 늙었나? 팽팽했던 피부는 탄력을 잃고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흰머리도 징그럽게 눈에 띄었습니다. 젊었을 적 추 씨는 그래도 나름 귀엽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남자들은 단지 추 씨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있었죠. 길을 걷다 보면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지금하고 모든 게 달랐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가씨라는 부름보다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고 길을 걸어도 누구 하나 추 씨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으면 젊은 남자 직원이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는 경우도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추 씨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과 수정의 행복한 연애 소식이 추 씨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죠. 수정이는 나랑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사랑받는 거지? 추 씨는 수정과 자신의 차이를 찾기 위해 애써봤습니다.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 상냥한 말투. 차이는 많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큰 차별점은 젊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그럼 내 여자로서의 삶은 이걸로 끝난 건가? 추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이었죠. 반면 남편은 여전히 남자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여전히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자로서 대접을 받잖아. 그런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는 거지? 한 번은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임에서도 특유의 유머 감각과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특히 젊은 여자들은 남편에게 은근히 추파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외모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찬시계와 외제차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씨의 마음은 점차 뒤틀렸습니다. 사장님, 너무 멋지시다. 글래뱀 분들 중에 제일 젠틀하세요. 사장님, 아까 샷이 장난 아니시던데요? 저한테도 자세 좀 가르쳐 주세요. 추 씨는 그런 여자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남편은 여전히 남자로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추 씨는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차에서 좀 쉬고 있을게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남편은 그런 추 씨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굳이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추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추 씨를 보며 혀를 찼죠. 아니 또 왜 그러는 거야? 이번에는 또 뭐가 불만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무어라 말을 해야 할까? 가슴에 한은 맺혀 있고 정말 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추 씨는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했고 결국 추 씨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과 수정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추 씨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애써 밝은 척하며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려 노력했죠. 그래,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을지 몰라도 엄마로서는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기쁘게 나서야지. 추 씨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엄마가 뭐 도와줄 일은 없고? 그럼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아시다시피 수정이가 워낙 똑 부러지잖아요. 그래, 알다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필요한 거라. 그런데 그것도 얼마 전에 수정이가 이미 다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던데요. 아들의 말에 추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수정이가 네 아버지한테? 네. 수정이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다고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요. 추 씨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정이가 왜 자신을 제쳐두고 남편에게 결혼 준비에 관한 모든 것을 의논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수정이가 왜 너희 아버지한테 그런 걸 부탁해? 아, 엄마는 모르셨구나. 아버지가 수정이랑 근래에 연락을 자주 하세요. 상견례 장소부터 예식장, 신혼집까지 아예 커플처럼 전부 둘이 정하고 있다니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질투가 날 정도예요.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추 씨는 왠지 모를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자신에게 일부러 모든 걸 숨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왜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거지? 그냥 수정이랑 의논 중이라고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수정이와 통화를 하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을 추 씨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추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수정이랑 자주 통화한다면서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다른 건 아니고. 걔네 결혼 준비 때문에 그렇지 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인데. 명색이 시어머니인 나를 쏙 빼놓고? 아니, 뭐, 딱히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아들이 당신한테 진작 말한 줄 알았지. 남편의 변명은 미심쩍었습니다. 추 씨가 아는 남편은 사업가.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정도로 아주 꼼꼼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착각을 하고 깜빡을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남편의 눈빛. 오래간 살다 보면 남편 눈알 굴리는 소리만 들어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때의 남편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당신 지금 좀 이상한 거 알아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당신이랑 같이 상의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럼 된 거지? 되기는 대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아, 그만. 상견례가 이제 코앞인데 둘이 싸워서 나가고 싶지는 않아. 끝까지 수정과의 연락을 왜 숨겼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추 씨의 머릿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상견례가 코앞이기는 했지만 이대로 남편의 이상행동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가지 않으면 추 씨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잘 준비를 하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이유가 뭐예요? 뭐가 또? 수정이랑 뒷구멍으로 연락하면서 나한테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뒷구멍이라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말했잖아. 나는 그냥 녀석들이 당신한테는 진작에 말한 줄 알았다니까.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추 씨는 그런 남편을 잠시 노려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더 물어도 대답을 해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어차피 곧 상견례니까 그것만 끝나고 제대로 다시 묻자. 나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며 한번 참고 넘어가려는데 방을 나가려던 추 씨의 귀에 남편의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대체? 폐경 온 여자들은 다 저런가? 그리고 그 한마디는 추 씨의 머리를 뒤집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폐경 온 여자들은 다 이러냐고요? 당신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왜 또 반말이야?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편은 고성과 함께 추 씨를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탓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추 씨가 한 맺힌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지만 남편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상처가 되는 말을 뱉을 뿐이었죠. 당신 갱년기인 줄은 알겠지만 적당히 좀 해. 요즘 보면 내가 정신병자랑 사는 건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좀 여자답게 굴어. 여자답게? 그놈의 여자답게가 뭔데요? 또 말꼬투리 잡을 생각 말고 자빠져 자던지 아님 나가. 남편은
우악스럽게 말을 하고는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추 씨는 그런 남편을 자신이 힘으로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사실은 추 씨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의심스러운 짓을 한 건 저 인간인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냐고. 추 씨는 서러웠습니다. 정신병자라고, 여자답게 굴라고, 온갖 억울함이 소용돌이쳤고, 안방에서 쫓겨난 채 차디찬 거실의 어둠 속에서 추 씨는 홀로 서러움을 집어삼켜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찾아온 상견례의 시간. 안녕하세요. 우리 수정이한테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정이네 집안은 아버지가 없었기에 사부인과만 만났습니다. 남편과 추 씨는 여전히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덕분인지 상견례 중에는 다소 냉기가 돌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냉기는 추 씨와 남편 사이에서만 돌았습니다. 추 씨를 제외한 나머지, 특히나 수정이와 남편은 마치 절친한 친구나 부녀처럼, 아니 그 이상의 관계인 것처럼 굴었거든요. 아버님, 여기 떡갈비 맛이 너무 좋네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다. 수정이 너도 어서 먹어. 수정이는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수발을 들고 애교를 부리고 아주 온갖 행동을 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추 씨의 마음은 복잡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수정이가 내 남편을 챙겨주는 건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왜 자꾸만 꼴 보기가 싫지? 스스로도 그런 자신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챙겨주는 건데 왜 싫은 걸까? 그런데 그때 아참, 아버님. 지난번에 빌려주신 외투 돌려드릴게요. 말과 함께 수정이가 누가 봐도 남편의 물건인 검은 자켓을 건네었습니다. 그 자켓은 추 씨가 작년 남편의 생일 때 사준 거였어요. 추 씨의 입이 자기도 모르게 열렸습니다. 외투를 빌려줘? 둘이 나 모르게 따로 만난 거야? 당신도 참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모르게 만나다니. 그냥 상견례장을 어디로 할지 고민이라길래 우리 아들 대신 내가 대신 가준 거지. 남편의 말에 추 씨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추 씨와 마찬가지로 딱히 탐탁지 않아 보이는 아들은 입에 있는 고사리를 씹어먹으며 말했어요. 제가 그날 일을 했어요. 아버지랑 단둘이서만 만날 줄은 저도 몰랐지만요. 추 씨의 눈이 도로록 굴렀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동시에 침을 삼키는 것이 보였어요. 이상한 기류를 읽은 것은 추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앉은 사부인이 남편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사부인이 자리를 떠나자 추 씨는 곧바로 아들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추 씨에게 추궁받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건지 아들은 바깥에 나오자마자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소용이 없었어요. 추 씨는 그런 아들에게 이제 제대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뭐야? 너 수정이한테 잘못이라도 한 거니?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너네 아빠랑 수정이랑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냐고. 난 괜찮아요. 그냥 둘이 우리 결혼식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은 지극히 어둡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너 이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엄마 얼굴 똑바로 보고 말해. 너 정말 지금 네 아빠가 저렇게? 네 여자랑 멋대로 단둘이 만나고 밤낮으로 연락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건데요? 아들은 마침내 못 참겠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녀석도 그동안 쌓인 게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내 와이프고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런 둘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둘이서 계속 만나고 밥 먹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나 몰래 통화하고 해도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요. 아들의 말에 추 씨는 사뭇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도 모자라 밥도 먹고 몰래 통화까지 한다고 놀란 추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둘이 그 정도 사이였단 말이야? 그게 무슨? 그것뿐인 줄로만 아세요. 얼마 전에는 수정이 속옷을 아빠가 직접 골라주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잖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추 씨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못 믿었어요. 수정이가 씻는 사이에 걔 휴대폰을 몰래 보기 전까지는 저도 못 믿었다고요.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말을 쏟아내고 그간의 서름이 북받친 건지 아들이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사이 추 씨는 문득 지금 상견례 방에 남편과 수정이 단둘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네? 추 씨는 휘청이는 걸음으로 다급히 다시 식당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추 씨가 있던 상견례 근처에 서 있던 직원 둘이 키득거리더군요. 뭐야, 저 방. 오늘 상견례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웬 아저씨랑 젊은 애가 성인 영화를 찍고 있어. 고막을 사포처럼 찍고 들어오는 직원의 말에 추 씨는 곧바로 상견례장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보인 것은 딱 달라붙어서 입을 맞추고 있는 남편과 수정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추 씨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두 눈을 가려야 할지 아니면 찢어지게 아픈 가슴을 가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부인의 비명이 들려왔죠. 뭐야 이게? 수정아, 사돈. 사부인도 상상도 못할 더러운 광경에 아연실색한 모습이었고 추 씨는 그대로 가방을 챙겨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입구를 향해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달려나와 팔을 낚아채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추 씨는 계산대 근처에 있는 물통을 집어들고는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물벼락에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떠는 남편에게 추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룩은 물로 빨아야 잘 지워지거든. 그게 아니면 도려내든가. 그런데 당신은 안 지워지는 거 보니까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겠네. 추 씨는 그대로 외부로 나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한바탕 얻어맞은 건지 이번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수정이가 추 씨의 차 앞을 가로막았죠. 어머님! 잠시만요. 이건 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추 씨는 자기 앞을 가로막은 며느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자기 예비 시아버지와 키스하느라 번진 입술과 침이 번들거리는 면상, 눈물 때문인지 땀 때문인지 엉망이 된 화장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수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차 안의 거울을 통해 추 씨 스스로를 보았죠. 분명 추 씨 본인은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멀쩡했지만 수정보다 예쁘거나 더 여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추 씨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정이 눈치를 보며 추 씨가 앉아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왔고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야. 난 수정이 네가 너무 부럽고 미웠어. 수정이 떨리는 눈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추 씨는 손을 들어 그것을 제지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예쁘고 여성스러운 젊음. 늙어버린 나로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남자들의 눈길. 무엇보다 내 남편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매력까지. 하지만 말이야, 오늘 너를 보니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네. 추 씨가 수정을 바라보며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자라고 웃음을 팔아봤자 그 젊음이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이야. 어머니. 수정이 무어라 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추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추 씨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나중에 남편이 집으로 왔지만 추 씨가 잠가버린 문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이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남편이 새벽까지 버티고 문을 두드리자 결국 추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추 씨를 해칠 기세였어요. 당신 미쳤어? 적당히를 알아야지. 내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남편은 멋대로 집 안에 들어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추 씨는 그런 남편을 차분하게 바라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선을 느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뭘 봐. 당신 오늘 분명히 도가 지나쳤어. 수정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마음 같아서는 젊었을 때처럼 당신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다고. 피식. 추 씨가 웃음을 흐리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웃어? 이 여자가 진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뭐라고? 추 씨는 남편 앞에 당당하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죠. 이해가 되질 않았다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분명히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당신하고 장 원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왜 이리 내가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걸까? 그런데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추 씨가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을 빼앗아 마셨습니다. 입가에 흐르는 물기를 닦고는 눈을 빛내었죠.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당신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해가 떴을 때는 든든한 동료처럼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달이 들이오면 요부처럼 섹시하길 바라는 게 당신이잖아요. 나는 그딴 짓을 지난 수십 년간 해오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해온 건 여자로서 나의 자존감을 깎아 먹은 존재는 바로 당신이라는 걸.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편이 금방이라도 때리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지만 추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봐요. 그게 당신의 잘난 남자로서의 행동이고 그게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이게 남편은 말만 할 뿐 추 씨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바깥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뭐야? 경찰? 당황한 남편에게 추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경찰을 불렀어요. 이 집 당신이 우리 20주년 결혼기념일 때 내 명의로 바꿔줬잖아요. 도둑 들지 모른다고 CCTV도 달아줬고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집에 들어와서 날 위협한 모든 행동 카메라에 잘 찍혔을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대체 뭐 어쩌자고 이러는 거냐고. 폭발하는 남편에게 추 씨는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뭐긴 이혼하자는 거지. 이 한심한 새끼야.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추 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아들은 파혼 후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죠. 수정의 근황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파혼 후에 또 다른 유부남을 건드렸다가 사내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퇴직했다는 정도였죠. 추 씨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추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언니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 경자 넌 어쩜 그대로니? 추 씨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죠. 그대로라. 추 씨는 입안에 감도는 말이 잠시 곱씹다가
이내 나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자인가, 남자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젊음을 잃으면 인간은 가치를 상실하는가. 많은 의문을 지나왔고 여전히 무수히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추 씨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이제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아. 굳건한 다짐과 함께 추 씨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